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니체의 책 중에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읽고 나서 독후감 같은 건데요. 이게 부제가 이제 수식어가 제 인생, 내 인생 최고의 책이라고 해놨는데 저는 이 책을 인류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니체의 다른 책들은 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도의 높이의 반열에 이런 거는 못 봤다고 생각하고요. 니체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그, 그 지구에서 태어났고 이 책을 이제 인류에게 선물해주고 그렇게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성경보다도 더 위대하고 불경보다도 더 뛰어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철학을 담고는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서사시, 철학적인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 시, 상징, 비유, 뭐 언유, 뭐 이런 것들이 좀 실려 있어가지고 언뜻 읽기에는 조금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또 난해하지는 않더라고요. 저도 이제 젊어서 20대 때도 한번 시도해 보았다가 못 읽고 10대 때도 한번 시도해 봤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20대 때도 한번 읽어봤다가 한 두 페이지 넘기고 못 읽고 30대 때도 서너 페이지 읽다가 못 읽고 드디어 이제 50을 넘겨서 이 책을 읽고 좀 제대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 계기가 있는데 이제 제 부친이 이제 세상을 떠난 게 2018년 그러니까 4년 전인데 그동안에 저는 이제 죽음이라는 걸 멀게 느꼈습니다. 뭐 제가 뭐 사고로 죽거나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멀게 느껴지다 보니까 뭐 그런 말이 하잖아요. 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느니 깨끗하게 죽겠다. 그 이야기는 제 후배도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술 좀 끊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마시다가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. 근데 가까이서 느끼고 자기가 죽고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면 끝까지 살려고 하더라고요. 저 아버지도 이제 평소에 말씀은 그냥 적당히 살다 죽지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끝까지 살려고 하시더라고요.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저 역시도 삶이 좀 불안하잖아요. 본질적으로. 뭐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뭐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런 분들은 물론 위로를 좀 느끼긴 하겠지만 그래도 불안하고 왜냐 그러면 이 존재로서의 불안은 이 개인으로서의 불안이잖아요. 이제 자기가 얼마 뒤에 몇십 년 뒤에 뭐 길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이라고 봅시다.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저도 한 30년 뒤에면 비슷하게 되니까 제가 앞으로 사건 사고 없이 사고가 없어야지 이때까지 살겠죠.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죽는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불안과 인생의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어떤 확신과 위로가 필요해지더라고요. 이 불안은 어지간해서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불안해지고 뭐 문득문득 느끼는 불안이고 허망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때 이제 기적처럼 제가 이 책을 읽게 됐는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좋은 비는 내릴 때를 안다. 좋은 책은 읽힐 때를 아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게 사실 아무리 제가 자라스토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어떤 분한테는 인생을 구원하는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줘요. 힘. 다시 말하면 혼자 될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중에 힘 하나가 혼자 될 힘.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사자 같은 힘을 얻게 되는 그 종교회나 이런 데 기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어떤 언유나 비유를 통해 이제 계속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삶과 인간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좀 본질적으로 이제 용기, 힘을 얻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깊숙이 바라보면서 10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. 이게 이제 종교랑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인 시를 통해서 굉장히 길죠, 이 책이. 몇백 페이지, 600페이지 됐나? 읽어보면은 왜 그렇게 힘을 얻는지 알게 됩니다. 마치 이제 어떤 선사가 설법을 하는 듯한 내용이에요. 그래, 세상은 이렇고 저렇고인데 이 선사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사람.
그러니까 부처로 따지면 이제 마치 부처가 수행 도중에 있는 부처, 깨닫기 전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부처의 그런 위치 정도의 짜라투스트라는 그 위치에 짜라라고 할게요. 발음하기 힘드네요. 그 위치에서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일상에서 느끼는 이야기들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던 문구들 몇 개를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사실 해설이랄 게 필요가 없는데 차라스트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으시려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를 평소에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. 그러니까 시가 조금 이제 뭐 난해한 시도 있겠지만 좀 난해한 시보다 아니 시도 약간 그런 너무 쉬운 시 말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읽었으면 뭐 낭만적이고 그런 시 말고 조금 한 곱씹어 볼 만한 시들이 있잖아요. 그런 시들을 좀 읽어보면은 그 이 책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인 중에 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와 어떤 결을 같이 하는 그 한국 시인이 있었는데 잠깐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. 빈자리에 쓸게요. 이 천냥이 시인이라고 여류 시인인데 이제 이분이 시를 쓰시는데 그 뭐라고 하지? 몰락임이라고 하지? 몰락임이라고 할까요? 이 몰락임이를 굉장히 유려하게 잘 쓰시는 분입니다. 그러니까 삶에서 이제 황혼에 이르는 그러니까 삶이든지 인생이든지 혹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찬란한 시기를 넘기고 이제 몰락으로 이르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굉장히 시적으로 쓴 분인데요. 이 천냥희 좀 제대로 써야 되겠네. 천양희 시인인데 이분이 시를 여러 편 읽고 굉장히 감동도 받고 그 결이 좀 약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에 대해서 느꼈던 그 감정의 일부분이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도 짜라투스트라에서 감명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두 권을 읽었는데 먼저 접한 책이 이제 민음사 책입니다. 이게 짜라투스트라는 원래 이제 독일어죠. 그래서 이제 이게 국내판 중에서 번역판 중에서 번역이 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독일어를 영어로 돌려가지고 좀 읽어보고 몇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독일어로 읽어야 되는데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중역을 하게 되면 뜻이 좀 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무튼 대체로 봤을 때 이제 이게 번역이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쉽습니다. 이 책이 조금 읽기에 쉽습니다. 쉽다. 그 문장이 약간 좀 풀어선 느낌이 있어요. 원래 이제 짜라투스트라라는 책은 약간 그 설교를 하는 듯한 성경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. 성경에서 설교하는 듯한 분위기.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설교적인 느낌이 많이 줄어들고 좀 현대인 입맛에 맞게 조금 풀어쓰고 그 은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 부분도 좀 읽기 파악하기 조금 쉬운 편이에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책을 읽고 재미를 느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책이 있는데 이제 책세상의 정동호 번역이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던데 이거는 약간 좀 달라요. 약간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고 조금 더 압축적이다. 그러니까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설교조가 좀 들어있고 옛날 설교조 있잖아요. 그리고 좀 더 압축미가 있습니다. 시적인 압축미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유리처럼 혹은 겨울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문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보기에 그 문장의 뜻과 굉장히 합치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민음사 판본에서는 조금 약간 풀어서다 보니까 힘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. 힘이 부족하고 응축력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좀 심심하다 싶으면 이제 책상 본을 좀 읽다가 책상 본이 좀 답답하다 싶으면 다시 민음사 본을 읽고 섞어서 읽었는데 그리고 책상 본이 이제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. 너무 압축을 하다 보니까 비문이 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시를 이게 너무 압축을 하고 너무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고 번역을 하다 보면 비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시에서는 이 비문을 또
시적인 표현의 하나라고 또 판단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, 제가 보기에 한 4페이지에 한 문장 정도, 한 줄 정도는 비문이 있더라고요. 이거는 그러니까 국어에서 이제 주어하고 서술하고 뭐 하여튼 목적어 보호 이런 위치들이 다 있는데 너무 좀 약간 많이 틀어져 가지고 시적인 어떤 문장 응용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비문이 좀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살짝 좀 불만이긴 한데, 그래도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읽었을 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읽으시는 분한테는 민음사본을 권장을 드리고요. 읽다가 한 두어 번 읽다가 좀 더 새로운 느낌을 읽어보고 싶다, 감동적이다 그랬을 때 이 책사상본을 읽으면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. 그냥 좀 더 강렬한 느낌, 좀 더 투명하고 차가운 느낌, 폐부를 깊숙하게 찌르는 느낌이 들면서 감동이 밀물듯이 몰려올 겁니다.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읽고 사실 책이라는 게 읽을 때는 좋잖아요. 뭐 어떤 책이든지 다 그 좋다고 하고 그러신 분 책을 보면은, 저도 그렇지만 어떤 책을 읽고 나면은 그 책을 읽고 한 달 동안은 기분이 좋아요. 이 책 좋다, 최고의 책이다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은 이 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것보다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, 또.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책보다 뛰어난 인류 역사상 이 책보다 뛰어난 책은 제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. 뭐 거창하게 인류 역사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런지는 진짜 어떤 용기가 필요하신 분, 힘이 필요하신 분, 절망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필요한 분, 인간관계에서 시달려서 이제 그 혼자가 되어보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는 분, 혼자 될 힘을 주는 그런 용기를 주는 책인데, 그런 책을 읽으려면 약간 좀 이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순수 문학 있잖아요. 문학이나 시를 갖다가 좀 읽는 습관이 드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읽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. 어떤 계기가 있어야겠죠. 막 삶이 즐겁고 돈도 잘 벌고 신나게 사는데 그럴 때 이 책을 읽으면은 뭐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. 막 뭐 까는 거, 그런 뭐 인간 말종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. 여기에 보면 인간 말종을 어떤 거냐면 이제 시장에서 막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,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속세적인 삶을, 지나치게 속세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여기서 인간 말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어감이 좀 세긴 하지만은 아무튼 어떤 그런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영어로 치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초인을 슈퍼맨으로 번역했잖아요. 영어에서는 좀 오버맨, 그러니까 넘어선 사람, 어떤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선 오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, 오버맨도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독일어 그대로 한글로 읽으면 위브맨신가 이렇게 읽더라고요. 아무튼 그렇게 나아가는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늪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꼭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. 예, 살아가면서 꼭 이 책은, 다른 책은 모르더라도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예, 이상입니다.